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하루 만에 낙폭을 거의 회복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며 우리 시장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에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네, 다만 오늘 장점 출발하기 전에 보고 가는 그림은 다소 밝지만은 않습니다. 매파적이었던 FOMC 그리고 예상을 믿던 마이크론의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하고 가는데요. 부디 이 역시 잘 넘겨주길 바라며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빠질 만큼 빠진 우리 시장, 18일 수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돌아온 외국인 반전의 낙폭 과대주입니다. 서운해지려 할 때쯤 찾아온 외국인의 수급, 어제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아주 오랜만에 삼성전자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 마지막에 수급이 붙은 낙폭 과대주 위주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개장 이후에 낙폭 과대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계감보단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가격 매력이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큰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2차 전지가 전일장의 하락세가 무색하게 빨간불로 전환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출발한 뒤 전약 후강의 흐름이 나타나며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가운데 특히 외국인은 7거래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면서 1%대 지수 상승 주도했고요. 코스닥은 장중 낙폭을 키우며 하락으로 전환을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후이 보이면서 결국 0.45% 상승한 697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선물지수 역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특징적이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조선 테마주가 견조했습니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수륙 양육함의 절반이 훈련이나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의 유지와 보수, 정비, 즉 MRO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HJ중공업은 해군함 정비 사업 수주 소식에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결국 28%대 상승 마감했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온실가스 섹터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그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과 활용, 저장, 즉 CCUS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IRA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추진하는 이 CCUS 관련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에 그린케미칼과 에코프로 HN이 일제히 두 자릿수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리기판 섹터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과 인텔,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소식과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들이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필옵틱스가 13%, SKC도 6%대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어제는 외국인,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첫 번째 헤드라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올해 성장률 1.1%로 낮아질 듯 한국은행 금리 인하 서두르나입니다. 이창용 총재 어제 하반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경제 관련 발언을 여러 내놨습니다. 발언들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우려입니다. 지난 11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2%대로 예상을 했는데 계엄 사태 등으로 올해는 2.1%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는 발언을 이창용 총재가 내놨습니다. 또 내년도 성장률은 동일하게 1.9%로 보고 있으나 하방 압력, 즉 이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성장률 방어 측면이나 대내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불안한 환율과 관련해서는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고 강조한 동시에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미세 조정에 나서겠다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을 사들인 영향에 더해 환율 관련 시장 개인 메시지가 나오자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경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환율이 높으면 물가가 오르겠으나 경기가 좋지 않아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세 번째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정해진 건 없다, 여러 데이터 등을 고려할 것이다 등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지만 시장은요. 이창용 총재가 이날 발언의 방점을 경기 둔화에 뒀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이에 비껏 0.50%포인트 인하가 아니어도 결국 1월에도 3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금리 인하 분위기에 낙폭 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도 부각이 되니 외국인 수급도 돌아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12월 들어 어제 포함 코스피를 단 3거래일만 매수를 했던 외국인. 이제 관건은 오늘도 매수를 하느냐, 즉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느냐입니다.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면 수급 반전의 신호로 풀이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간밤 FOMC 전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9월에 4회에서 내년 2회로 줄였죠. 또 파월의 기조도 매파적이었던 만큼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속 순매수 가능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건 사실인데요. 또 한국은행의 1월 금리 인하 셈법도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연출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자동차주 이야기입니다. 현대차 연말 최대 생산 계획, 위기의 일본 자동차 혼다와 닛산은 합병 협상 중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를 끌어올린 건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나란히 지수 상승 기어 1,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자동차주를 움직인 뉴스, 일단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늘었는데 이를 주도한 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소비가 늘었다. 미국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주에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현대차 이동석 대표는요, 임직원 대상 특별 담화문에서 국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연말 최대 생산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뉴스에도 시장은 반응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일본의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협상 중이고 닛산의 자회사인 미쓰비시도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헤드라인입니다. 격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 독자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힘을 합치겠다는 건데요. 사실 겉으로만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악재 같아 보이기도 하죠. 혼다, 닛산, 미쓰비시 이 세 기업의 작년 판매 대수를 합치면 813만 대로 현대차 그룹을 제치게 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요, 오히려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는 기류가 읽혔습니다. 삼성증권의 코멘트를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은요, 새 기업을 분석했는데요. 혼다는 이륜 소형차 중심이라는 점, 닛산은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미쓰비시는 자력으로는 전기차 및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는 불투명하다고 봤고요. 그러면서 합병 이후 오히려 판매 대수가 감소한 스텔란티스의 일본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5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어제 시장은 이를 오히려 호재로 인식했는데요. 자, 자동차주 현재 내수 불확실성, 트럼프 2기 등 여러 변수를 만났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그럼 어제 나온 공시와 일정도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종속회사 블루오벌 SK가 보통주 25.81%의 유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본 재배치가 목적인데요. 16조 200억에서 11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인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어서 HLB 테라퓨틱스는 조달청과 125억 원 규모의 코로나 백신의 유통계약 구축 그리고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작년 매출의 23.21%에 해당하는데요. 어제 2% 가까이 상승했던 주가 오늘도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아세아제즈는 장 마감 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안내하는 공시를 냈습니다. 어제 보합으로 마무리했던 아세아제즈 개엄 이후 얼어붙었던 밸류업 시장을 깨고 오늘 장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정규장 흐름도 주시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새내기주들이 이번 주 줄줄이 증시 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데뷔하는데요. 올해 상장하는 신약 개발사 중 유일하게 상용화된 신약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일약품이 지난 2020년 5월 100% 출자를 통해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이번 주 그래도 IPO 시장에 비교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어떨지 오늘장 흐름 주시해보시죠. 이어서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외화 의무 예치 비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코로나19로 외화의 유동성 우려가 커졌을 때 도입한 제도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자 이를 3년 만에 강화하는 겁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달러화 투자금의 70%를 의무 예치했는데 이를 80%로 확대를 하고요. 일본의 엔화의 의무 예치를 신설해서 50%까지 예치하도록 할 예정인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오늘 재직자만 받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해당 소송의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10일 만에 뒤집고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판결을 한다면 국내 기업의 인건비는 연간 6조 8천억 원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긴장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올 결과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재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문제인데요.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 거래소 원달러 환율 1,439원에서 마감을 했지만 매로 변한 파월의 NDF 시장에서는 1,45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는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2%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부디 이 산도 무사히 넘기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